아, 네,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뭐 토지고 임야하다 보니까 배우자 명의의 이제 토지가 있으신 거예요. 1억 8천 정도 되는데 담보대출이 7천 정도 있다 이 말인 거구나. 지금 1억 8천에서 7천을 빼면은 1억 1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분 입장에서는 반 정도가 잡히거든요. 5,500? 굳이 이제 항변을 해본다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아내분의 어떻게 보면은 단독 재산이다. 세대 네, 재산이다. 네, 라고 주장을 한번 해볼까 싶긴 한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이 만든 재산인데 배우자가 네, 가지고 있는 거면은 사실상은 명의만 배우자 걸 사실 공동명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배우자가 그냥 단독으로 갖고 있는 토지고 내가 아예 뭐 돈을 보태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주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이번 올해 후원 사례고요. 4월에 이제 접수를 했던 분이고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검토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주말에 한 2시간 넘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랑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요거를 좀 해보자 했던 이제 분인데 주말에도 상담을 이렇게 오래 하세요? 필요하면 해야죠. 위험한 바로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쉬어야 되니까 주말이 언제나 가능하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해야 되면 해야죠. 그때는 좀 이분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좀 검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개시 결정은 이제 7월에 났고요. 총 채무액이 이제 1억 3,400 정도가 됐고 변제율은 원금의 48%, 변제 기간은 36개월. 탕감액은 이제 6,900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탕감이 됐었어요. 이분은 이제 2012년도쯤에 그 조그만한 개인 사업 그런 걸 좀 하시다가 거기서 실패를 하시면서 빚이 좀 많아지신 분이었고 관련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계속 대출금을 변제를 했는데 그래도 소득에 비해서 자녀분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생활비가 계속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법을 찾다 이렇게 오신 분인데 왜 제가 이분을 오랫동안 상담을 했냐면 배우자가 이제 토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토지가 뭐 투자를 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상속받은 친정 쪽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토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한 2억 정도 됐었고 근저당이 한 7천만 원 정도 걸려 있는 한 1억 4천 정도가 배우자의 재산으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혼인 규간은 30년쯤 됐으니까 아무래도 배우자의 재산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케이스였어요. 그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친정 쪽에서 그 남편분은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 7천만 원 그것도 이제 남편한테 간 거였고 그 아내 쪽에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사실은 1억 4천이 아니고 빚을 안 갚았다면 더 많이 재산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이룩한 소득이나 이런 걸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좀 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실제로 좀 잘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배우자의 단독 재산이다. 남편분이 여기에 대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소명을 해가지고 잘 끝난 케이스고 사실은 이게 만약에 반영된다면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고를 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다투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걸로 이제 조금 얘기가 됐다가 다행히 열심히 이제 싸우기 전에 무사히 잘 끝나가지고 이분은 지금 탕감 비율이 많이 나왔죠.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됐으면 이분은 거의 전액 변제거나 혹은 조건이 안 되는 분이 될 수도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잘 방어를 했던 케이스예요. 될 것 같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동물적인 감이? 아니요. 제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이거는 이제 소명이 될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왜 제가 그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회생법원은 서울 회생법원도 물론 그렇지만 지방의 회생법원은 민사, 형사, 가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특히나 회생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가사 법리를 일단은 100% 알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가사 법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사 법리와 회생 법리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에서 이제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원래는 아내 건 아내 거, 남편 건 남편 거예요. 남편 빚은 남편 빚이고 아내 빚은 아내 빚이지 남편 빚을 아내분이 갚아야 될 의무도 없고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회생에서는 그거를 추상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2분의 1을 반영하지 않겠다. 기계적으로는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준칙을 만든 거고 그 외의 법원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남편분이 토지를 아내 이름으로만 산 거는 저희가 못 빼줘요. 못 하거든요, 방어를. 근데 그게 아니고 아내가 정말 순수히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다른 정황들, 오히려 더 까먹었으면 까먹었지 아내분이 남편의 소득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방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어를 했던 케이스죠. 잘 마무리가 돼서 이분도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여튼 뭐 그랬던 케이스예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